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요, 틈만 하면 외국 나가는데 김여경이 데리고요. 아마 가고 싶은 데는 버킷리스트 김여경이 다 가는가 봐요. 가봤자 항상 빈손으로 들어오니까 아무런 성과는 없어요. 근데 이재명이가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다고 거기에 티르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끝나고 이제 몽골에 또 국빈 방문. 그러니까 이제 김여경이 또 들고 가는 거예요. 몽골 간다고. 몽골도 한번 가보고 싶죠. 하여튼 참 외교 보면 한심한데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이재명이가 가가지고요. 위성락이가 현지에서 브리핑 했는데요. 현재 위성락이도 따라가고 안규백이도 따라갔는가 봐. 탈영병. 탈영병부터 빨리 잡아야지. 하여튼 위성락이가 뭐라 했냐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1억 달러 공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계속 꾸준히 지원해 왔고 이번에 1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위성락이가 뭐랬냐.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계속 보태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완전하게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또 1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준다. 이런 제 이야기입니다. 아마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러시아가 주적이잖아. 나토의 주적이.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이가 나토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1억 달러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준다. 이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냐면요. 이재명이가요. 처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처음 전쟁 났을 때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추미애하고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아마 러시아가 곧 이긴다고 생각했을 거야. 처음에 러시아가요. 한 3일 만에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있잖아요. 근처까지 탱크나 3일 만에 수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빨리 도망간다. 며칠 못 버틴다. 이런 식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뭐라 했냐. 추미애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저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나니까 이 자가 그냥 나토에 가입하려고 껍적거리다가 결국 푸틴이 전쟁을 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젤렌스키를요. 엄청나게 조롱했습니다. 정치도 모르는 국제정치 그러니까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를 모르는 무식한 놈이 겁대가리 없이 그냥 나토에 가입하려고 폼 잡다가 러시아의 침략을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푸틴의 침략은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가 포위되니까 오히려 이제 푸틴을 옹호하면서 젤렌스키를요 엄청나게 비난했던 게 이재명과 추미애입니다. 그걸 젤렌스키가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죠. 젤렌스키가 잊을 수가 없죠. 반드시 이재명에 대해서 한 번도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우호적인 메시지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고요. 그때 우리 유럽 갔다가 기억나죠? 전쟁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예정이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갔다가 그냥 러시아에 포탄이 날라오면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확고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합니다. 이래가 목숨 걸고 갔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정말 잘한 외교예요. 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겠죠. 언젠가는. 근데 오래 가잖아. 우크라이나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푸틴의 패배라 봅니다.
자기들이 군사대국 2등이라고 자랑하더니 지금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2021년 이야기 아닙니까? 2022년 겨울에 들어갔나? 하여튼 그때부터 이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전쟁이 뭐 4년째 접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펴면서 지금 크림반도가 원래 2014년에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있죠. 여기 우크라이나가 드론 벌떼 공격으로 드론은 이게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강국입니다. 방어도 그렇고 공격도. 그러면서 이게 러시아 본토 안에요. 본토 안에 군사시설이나 또 이게 그 군수 물자 공장을요. 그대로 이게 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지금 이게 원래요. 이 전쟁하기 전에 돈바스 지방에 한 3분의 1 정도를 친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돈바스 지방에. 근데 뭐 그 이후에 땅 따먹기 하듯이 밀리고 하다가 지금 이게 러시아가 크게 뭐 영토를 넓힌 게 없어요. 그게 우리 뭐 그렇잖아. 돈바스 지방 그 루안스크나 이게 보면 그게 없어요. 따로 이게 러시아가 많이 지배한 것도 없고 잘못하면 크림반도 지금 이게 뺏길 건네. 그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본토의 다리까지 막 그때 타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전쟁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 푸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선전하고 러시아가 어려우니까 갑자기 이재명이가 이제 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뭐 1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꾸준히 지원해. 뭘 지원해. 계속 조롱하고 욕을 내가 지금 이게 그 젤렌스키가 이재명이 하면 치를 떠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젤렌스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러게 우크라이나가 잊을 수 있느냐고요. 특히 젤렌스키가 키이우 대학교 법학과 나온 사람입니다. 코미디언이면 다 이게 뭐 무지한 사람입니까? 이재명이보다 훨씬 똑똑한 거예요. 이재명이보다 국제정치에 훨씬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안 가고 지금까지 항전 싸워가지고요. 지금 이게 전세가 오히려 이게 전세가 저는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오히려 이게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게 인구가 많이 감소해가 어려운데 지금 러시아가요.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죽었냐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정권이 뒤집어지고 남았죠. 우리나라 같으면 100명만 죽어도 난리 났을 건데 지금 몇십만 명이 죽었냐고요. 제가 뭐 신인균 국방TV 이런 것도 많이 이런 걸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신인균 TV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우크라이나 편을 많이 드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게 중립적인 자료들 많이 받아보고 취재를 해봐도요. 결국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벌써 전쟁이 이렇게 오래 끈다는 자체가 러시아로서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오죽하면 이게 북한군까지 도움받아가 갔겠어요. 결국요, 저는 이번에 이거 1억 불 해봤자요. 이제까지 이재명이가 입으로 그 저질란 자기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젤렌스키에 대해서 입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사업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천문학적인 재건 비용이나 이게 이제 사업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있는 한은 상당히 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젤렌스키가 한국 기업에 무조건 이게 우선권을 줘. 우대해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인데 한국 기업한테 특혜를 주겠습니까? 제가 젤렌스키라도 이재명이 미워서 주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건설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지금 뭐 1억 불 지원해줘봤자 우크라이나가 고마워하겠느냐고 옛날에 한 게 있는데 그게 진정성이 안 느끼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더니 이제 와서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니까 이제 와서 그냥 1억 불 줘봤자 고맙다는 소리 듣겠느냐고요. 결국요, 옛날 말에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천냥빚을 오히려 갚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천냥을 잃어버리는, 손해보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을 날린다 이 말이죠. 결국 이재명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젤렌스키 비난하고 욕하는 바람에 우리가 천냥빚 1,000억 달러 이상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언젠가 재건 사업하고 할 때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이재명이 때문에 보게 됐다. 그럼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주둥이 입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이재명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와서 그 1억 불 준다, 1,500억이죠? 준다 해서 우크라이나가 고마워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이거 보면요. 이재명이가 진짜 국제 정치나 외교에 천재가 아니고 천치, 바보 천치 할 때 천재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을 때 왜 러시아 공산주의 편을 들면서 왜 젤렌스키를 조롱하고 비난했냐. 그게 두고두고 원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얼마나 국제왕따, 외교에 무능하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거 보더라도 이번에 나토 가도요. 그 가는 날 캐나다에서 잠수함 60조 가는 날 그냥 딱 발표했잖아요. 원래는 2, 3일 전에 이재명이 알려줬대. 이제 주말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그 발표에 따라 주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솔직히 하나오신 주가가 그 발표 이후에 오늘 10% 떨어지고 발표 이후에 23% 거의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3분의 1 토막이 날아갔거든요. 하나오신 주가가. 근데 청와대는 미리 알았대. 2, 3일 전에. 그러면 이게 주가는 없었나 이런 것도 조사해 봐야 돼요. 솔직히 정보를 미리 알 만하게 미리 안 사람들이 많거든요. 개미들만 피눈물 나는 거예요. 왜? 캐나다에서 며칠 전에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 그럼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 그 전날까지 순진하게 우리가 수사할 줄 알고 주식 산 사람이 많더라고. 특히 장성철이라고 우리 YTN에, 자기도 하나오신 샀는데 큰일 났다고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하여튼 이재명이가 전쟁 초에 괜히 젤렌스키를 맹비난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외교적 피해를 보게 됐다. 이것만 봐도 외교 얼마나 무능한, 전능하냐. 이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도 결국은요, 빈손으로 갈 때도 빈손이었죠. 캐나다.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인생이야 공수래 공수거지만 외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항상 그래. 공수래 공수거. 근데 갈 때는 또 선물은 또 엄청 들고 와. 올 때는 빈손이야. 갈 때는 선물은 터놓고 준다고 온갖 골프채부터 막 들고 하더니 올 때는 빈손 휴지 한 장 받아왔잖아요. 그때 오찬빌. 밥 먹는 메뉴판이잖아. 오찬빌. 참 이번에도 결국 갈 때는 또 모르죠. 1억 불 주고 우크라이나도 올 때는 빈손이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은 외교만 봐도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